강원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오늘도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서울에서는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때이른 추위가 이어지면서 올겨울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방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과 좀 더 자세한 날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여러 차례 태풍 때문에 모셨었는데 오늘은 추위입니다. 일단 사이판을 강타했던 태풍 위투, 어젯밤 필리핀 북부 지역을 관통했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상당히 큰 피해를 사이판에 입혔던 태풍 위투가 네. 어젯밤에 이제 필리핀 북부 지역을 통과해 나갔죠. 세력이 그 사이판을 때 매우 강한 태풍이었고요. 어제 필리핀 상륙하기 전까지도 아주 매우 강한 태풍이었는데 통과하고 나서 지금은 저 중급 세력으로 약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육지를 지나갔으니까 아직까지 뭐 피해는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필리핀도 아주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태풍은 이제 끝났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해수 온도가 지금 근해가 많이 낮아지고 있고요. 또 북쪽에서 차가운 고기압이 내려오게 되면은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태풍은 끝난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날, 분명히 가을인데요. 때이른 추위가 이어지면서 벌써 겨울이 왔나 싶을 정도입니다. 이 정도 추위면 보통 11월 중순쯤에나 찾아오는 추위 아닙니까? 대개 11월 중순이 하순경이죠. 네. 서울이 이제 어제 영상 1도 이하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0.7도인데 영상 1도 이하로 내려간 적이 평년으로 보면 11월 한 25일 정도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평균보다 한 27일 빨랐고요, 올해가.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가 추위가 좀 일찍 왔던 해인데 작년에도 11월 12일 날 영상 1도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도 한 14일 정도 올해가 좀 빠른 편이죠. 네. 올해 천눈 같은 경우도 평년보다 한 보름 정도 빨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첫 추위는 상당히 빨리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 내일까지는 추위가 좀 더 이어지고 금요일부터 점차 풀린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요일 아침까지는 평년보다 기온이 약간 낮겠지만 금요일 낮부터는 평년 기온으로 회복되면서 이번 주말은 아주 전형적인 가을 날씨 되겠습니다. 네, 외출 계획을 세워도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때이른 추위가 지난 여름입니다. 40도 안팎의 폭염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지구온난화로 인한 여러 가지 그 기후 변화 중에서 여름철에 폭염, 겨울철에 혹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지구온난화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여름철 폭염도 이제 다양한 기압계들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변화가 됐다면 결국 지금 겨울철에 혹한이 이제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도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봐야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례적으로 좀 한파가 좀 일찍 내려왔는데 네. 이게 이제 북극 한기가 상당히 빨리 내려온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지금 북극에 있는 빙하들이 역대급으로 상당히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녹은 상태에서 이제 얼어붙기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얼어붙는 속도가 굉장히 늦어요. 네. 이렇게 되면 북극에 이제 고온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기온이 올라가면서 그렇게 되면은 좀 전에 앞에서도 화면에 나왔지만 이런 제트 기류가 네. 북극의 한기를 막아주질 못하고 남쪽으로 길게 사행에 아하. 내려옵니다. 근데 올해 좀 그 사행에 내려오는 것이 평년보다 상당히 빨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올겨울에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겨울철에 우리나라 기온을 예측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데 일단 가장 강한 게 두 개를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북극 빙하가 이제 많이 녹으면 우리나라 경우는 추울 가능성이 일단 높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 이제 남쪽에 있는 고기압이 얼마나 활성을 띠느냐 여기 따라서 그러면 기온이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강하게 영향을 주느냐를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상하는 쪽에서 이게 다 고온이거든요. 북극도 고온 현상이고 남쪽도 고온인데 한 북쪽의 고온은 추위를 가져오는 고온이고 아하. 남쪽의 고온은 따뜻한 겨울을 가져오는 고온 현상인데 올해 엘니뇨가 지금 그러니까요.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강하지는 않더라도 지금 계속 겨울철에 엘니뇨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근데 엘니뇨가 있는 해 겨울이 우리나라가 별 춥지 않습니다. 네. 평균보다 따뜻한 경우가 많거든요. 바닷물의 온도가 평소보다 높아진다는 네, 얘기인 거죠? 동태평양 해수 온도가 네. 평년보다 높아지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좀 발달하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남쪽에는 따뜻한 공기가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제 기상청 관계자들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1월, 12월 이제 기상 전망을 발표한 거를 보면은 네. 일단 1월은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12월까지를 보면은 평년과 기온은 일단 비슷할 것이다. 아하. 그러나 이제 급작스러운 한파가 내려오면서 이런 기온 변동성 클 거로 보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제가 해석을 해본다면
북쪽의 이 북극변에서 찬 공기가 내려올 때는 급격히 추워지지만 또 남쪽에 있는 이 따뜻한 공기가 올라올 때는 평년보다 좀 따뜻해진다. 네. 그러니까 평균으로 보면 평년과 비슷하다. 12월에는. 그러나 이런 기온의 진폭이라고 하죠. 이런 변동성은 일단 12월까지는 클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1월 예상 전망은 아직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K웨더에서는 일단 1월부터는 평년보다 상당히 추위가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겨울에는 영하 20도 안팎의 정말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평년 기온의 수준을 보인다고 한다면 지난 겨울보다는 그래도 뭐 조금 따뜻할 것으로 일단 보인다, 뭐 이렇게 볼 수 평년 있습니까? 기온으로 예상을 한다면 작년은 11월 중순에 추워지면서 바로 겨울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아주 엄청나게 마케팅에서 롱패딩 같은 게 많이 팔렸던 해인데 그래서 12월, 1월까지 계속 추웠던 해입니다. 그런데 현재 예상대로 본다면 12월까지는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1월, 2월은 평년보다 상당히 추운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11월 15일 수능 시험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수능 시험 날씨 혹시 예측할 수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뭐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열흘 이상 예보는 안 합니다. 네.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현재로 봐갖고는 뭐 그렇게 큰 추이는 일단 이번 수능 기간에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최근에 미세먼지가 한번 몰아친 적이 있었는데요. 미세먼지는 어떻게 예측하고 계세요? 일단 미세먼지는 이렇게 이제 한파가 내려오면은 나빠지지 않습니다. 네. 미세먼지는 이동성 고기압으로 우리나라 근처에 이제 대기가 안정되고 지금 이제 일단 중국은 난방이 시작됐거든요. 중국 같은 거 벌써 몇 차례 아주 굉장히 농도가 높은 날들이 나타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이동성 고기압 바람이 약하면 중국의 그 미세먼지 우리나라로 날아오기 시작하면서 또 우리나라 기압계가 정체하고 이럴 때부터 이제 농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뭐 괜찮지 않겠느냐. 그러나 역시 한 11월 한 중순 들어서면서부터는 미세먼지도 이제 나빠지기 시작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방기성 센터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